제일 많이 쓰이는 건 돈 버는데 제일 많이 쓰는 돈 버는데. 예. 그래서 만약에 쌤 저는 진짜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금융 쪽으로 가실 거잖아요. 왜 나쁜 거 아닌데? 금융 쪽으로 가실 거잖아요. 금융 쪽으로 가시면 무조건 통계하고 친해지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다가 써놓은 게 뭐냐면 유명한 연봉 1위를 적어놨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투자의 규제라고 불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연봉 1위거든. 세계 연봉 1위. 세계 연봉 1위라서 세계 연봉 1위가 3조 원이래. 근데 그 사람 보면 알겠지만 2005년, 2006년, 2007년에 2조를 벌고 2007년에 3조 원 연봉을 수령하고 2006년에 2조 원, 2007년에 3조 원. 근데 1조면은 감이 잘 안 오지. 감이 잘 안 오지.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 해야 돼. 우리가 막 120살까지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돈이 많으면.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아빠가 만약에 1조 원대 자산가야. 1조 원대 자산가야. 진짜 아빠가 그러면 좋겠다. 근데 아빠가 1조 원대 자산가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빠가 나를 이렇게 혼낼 수 있지. 너 오늘 1억 다 쓰라는데 왜 못 썼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1조 원이면 그렇게 해서 되게 오래 살아야 돼. 근데 되게 오래 사는 건 내가 계산하는 게 뭐 빼고 하는 거냐면 이자 빼고 하는 거야. 이자 빼고. 근데 1조 원이면 10%가 1,000억 원이니까 1년에 3% 이윤만 하면 300억의 이자가 생기니까 그럼 매일매일 1억씩 또 써야 되는 거지. 되게 괴로울 것 같아. 진짜 그렇게 괴로우면 날 주지. 자, 뭐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통계는 실제로 돈 버는 데 제일 많이 써요. 돈 버는데 제일 많이 쓰이고 통계를 왜 배웁니까? 라고 하면 그리고 돈을 버는데 어떻게 쓰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거 다 써 있어요.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잘하면 돈을 잘 버는 거고요. 예측을 못하면 이제 완전 개망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저는 잘 못한 편입니다. 예, 잘 못한 편. 제가 얘기했었죠.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부동산 주식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안 하고 싶습니다. 자, 미래를 예측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되게 슬픈 얘기야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건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 과거의 자료는 우리가 배울 때 뭘 쓰냐면 대표값이라던가 산포도라는 걸 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대표값과 산포도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한 내용이라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이 마지막 단원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추정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서 이제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쌤 그럼 저희도 교과 과정 내에서 통계적 추정 배우면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 그런 추정이 아니거든요. 예. 어쨌든 대표값과 산포도를 배우는 게 오늘 할 일이란다. 대표값과 산포도. 거기에 보시면 예시가 있습니다. 예, 수학 점수의 등급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3월달에, 4월달에, 6월달이었나요? 예, 6월달, 9월달, 10월달 수능 때 성적입니다. 수능 성적이 있어요. 수학 성적이 있어요. 등급이에요. 등급이 만약에 3, 3, 3, 2, 4,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맞은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맞은 학생이 있어요. 되게 좋겠죠. 되게 좋겠죠. 예. 이렇게 맞은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맞은 학생한테 너는 고3 때 성적을 한 몇 등급 정도 받았었니?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1등급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예. 거의 대개는 저는 그래도 한 3등급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등급을 못 낼 수도 있어. 평균 내서 이제 저는 몇 점 몇 등급 정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대표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나올 수 있는 게 평균 늘 얘기할 수도 있고 중앙값이라는 것도 있고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3333241이라고 하면 최빈값, 제일 많이 나온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3등급이잖아요. 그러면 너 몇 등급쯤 받아? 그럼 3등급쯤 받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평균이라고 하면 이걸 다 더해줘요. 괜찮으세요? 다 더하시면 16이거든요. 16을 6으로 나눠주는 거죠. 16을 6으로 나눠서 몇 등급쯤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일 뭐한 등급을, 잘 본 등급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대표값은 무슨 값이 되는 거냐면 제일 잘 본 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대표값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 누구만 배우냐 하면 평균이라고 하는 것만 배울 거야. 됐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에 원래는 형광펜 쳐놓은 거였는데 이상하게 흐릿하게 됐네. 예, 산포도라는 거 있습니다. 산포도.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흩어져 있는 정도. 이게 그냥 무작정 평균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너네 학교는 대학을 어느 정도 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너네 학교 내신이 한 2.0 정도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디쯤 가니? 라고 얘기를 할 때 뭐 아주 상위권 대학을 가는 애도 있고 아주 하위권 대학을 가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형태가 너무 퍼져 있으면, 그러니까 내신 2.0에 어떤 애는 서울대도 갔고 어떤 애는 수원대도 갔어. 이해돼? 그러면 그 자료는 신뢰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떤 학교의 내신 2.0에 평균적으로 한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 중에 8명이 성대를 갔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평균적으로 성대 간 애들이 많으니까 내가 내신이 2.0이면 그 정도 가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산포도는 흩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고 그것의 대표적인 값이 분산이라던가 표준편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 우리가 배우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분산과 표준편차만 배운단다. 근데 이제 영어로는 코베리언스라고 부르고요. 상관도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다른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상관도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야. 키하고 몸무게는 상관관계가 있니? 상관관계가 있니?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라고 할까? 키라고 할까? 이게 몸무게라고 할까? 몸무게라고 해서 키하고 몸무게가 어떤 형태에 있는지의 아이들을 이렇게 점점으로 점점점점점점 찍는 거야. 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아이는 그렇잖아.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으니까 그냥 작고 귀여운? 귀여운지는 모르지만 그냥 작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는 몸무게가 조금 덜 나가고 키가 크니까 모델 같은? 모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키 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는 거대한?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는 그런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가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갖습니다라고 하면, 키가 큰 학생은 몸무게도 많이 나가야, 혹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학생은 키도 큽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괜찮아? 예. 만약에 이게 어떤 것도 될 수 있냐면, 뭐 이걸로 할까요? 출성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예, 성적으로 하고, 출석률? 아니, 결석률? 출석률? 예, 출석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런 거죠. 출석을 적게 한 애가 성적이 작게 나올 수도 있고, 출석을 많이 한 애가 성적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관관계를 보시면 너네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잘 나와야 성적이 잘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만약에 아주 딱 밀접하게 붙어있으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부르고, 이걸 만약에 점을 찍어봤는데 이게 원처럼 나오잖아? 그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상관관계가 없다고 불러. 됐어?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정도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표가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근데 우리는 이건 배우지 않고요. 뭐만 배우냐 하면 분산과 표준편차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 보세요. 지울게요, 앞에 건. 네. 네, 이제 뭐 할 거냐면 통계에서 변수 2개에 대해서 나눠낼 건데, 요렇게 생겨먹은 변수 2개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가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네, 두 번째가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좀 나중에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통계는 크게 변수에 따라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나누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예, 그런데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이 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떨어져 있다고 얘기해요. 영어로 discrete라고 얘기하고요. 변수가 뚝뚝뚝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해. 변수가 뚝뚝뚝 연속적이지 않은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수학 점수도 이산적인 분포야. 왜냐하면 100점 딱, 99점 딱, 96점 딱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잖아. 됐어? 그래서 뚝뚝뚝 끊어져 있는 형태의 변수를 이산 변수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이산 변수는 어디에 나타내 볼 거냐면 뚝뚝뚝 끊어져 있으니까 그 형태를 표에 나타내 볼 거거든요. 표. 그 표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분포 표라고 부릅니다. 확률 분포 표라고 불러요. 예.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별량이 x1, x2, 또로또로 xk, 또로또로 xn이라고 하는 n개의 별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n개의 별량이 있으면 거기 나와 있는 px는 xi라고 하는 확률이 p1, p2, 또로로 pk, 또로로 pn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표로 나타낸 게 확률 분포 표입니다. 얘가 확률 분포표야. 그래서 확률 분포표에서 여기 나와 있는 pK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만 이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확률 질량 함수. 근데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 확률이라서 0보다 크거나 같고 pK라고 하는 것이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경우의 수의 확률을 다 더해주면 뭐가 될 거냐면 1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확률은 0과 1 사이고 확률의 모든 합은 는 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생각을 잠깐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이거 확률 분포표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몇 명이 받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학 점수 도수. 수학 점수를 100점을 받은 아이가 있고 90점을 받은 아이가 있고 80점을 받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7명, 2명, 1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괜찮으세요? 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 사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X라는 수학 점수가 100점일 때, 90점일 때, 80점일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밑에다가 뭘 쓰셔야 되면 확률을 구하셔야 되는데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몇 명인 거죠? 10명인 거죠? 10명 중에 몇 명입니까? 100점이? 7명. 이렇게 확률로 쓰겠다는 거예요. 10분의 2, 10분의 1. 괜찮으세요? 예, 그러면 당연히 부분이니까 전체분의 부분이니까 0과 1 사이일 거고 다 더하면 몇 나오겠니? 1이 나오겠지. 이렇게 바꾸겠다는 게 확률 분포표야. 됐어? 선생님 근데 이걸 왜 확률 분포표로 바꿉니까? 라고 얘기하면 너네가 구할 때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은 영어로 mean value라고 해서 m값이라고도 쓰고 혹은 기대값이라고 해서 expectation value ex라고도 써. 근데 표현형은 좋은 게 누가 좋냐 하면 ex라고 하는 표현형이 더 좋아. ex라는 표현형이. 좀 더 알려줄게.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xk라는 별량과 pk라고 하는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해주세요.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냐면 이 표를 만드는구나 보시면 돼. 왜냐면 표를 만든다는 건 무언가 구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걸 툭툭툭툭툭툭툭툭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야. 됐어? 쌤 근데 왜 평균이 xk라는 별량과 pk라는 확률의 곱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너네가 이 표에서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00점하고 몇 명을 곱하냐 하면 7명. 이 총점을 구하는 거잖아. 90점이 2명 있어요. 80점이 1명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몇으로 나누실 거예요? 10으로 나누실 건데 이것의 연산을 어떻게 하셔도 괜찮은 거냐면 100이라는 형태에다가 10분의 몇을? 7을 90에다가 10분의 몇을? 2를 80에다가 10분의 몇을? 1을 이렇게 곱하시는 것도 동일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별량 곱하기 확률, 별량 곱하기 확률, 별량 곱하기 확률들의 합이라고 판정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풀었다면 앞으로는 확률 변수와 각각의 확률을 곱하여 더하는 것으로 평균을 구하겠다고. 됐어? 그래서 평균에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얘는 별량이라는 것과 확률이라고 하는 걸 곱한 다음에 이것의 합을 구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괜찮으세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되죠?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그린 것뿐 아주 중요한 표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m이라고 하는 표현형보다 ex라는 표현형이 더 좋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왜 그런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 x의 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별량이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제곱이 되는 거라서 요 별량만 제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xk라고 하는 것을 제곱을 시키고 pk라는 것을 곱하고 시그마 k를 첫 번째 것부터 n번째까지 더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 3의 x라고 하는 것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별량만 이 위에 탁 얹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 상황에 시그마 k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것부터 n번째 것까지 취해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2라고 하는 것에 로그 몇의 x였어? 로그 2의 x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그마 취하기를 k라 오늘 왜 이렇게 부러지는 거야? 시그마 k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것부터 n번째 것까지 들어갈 때 여기 나와 있는 별량만 로그 2의 xk로 톡 바꿔주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누굴 곱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pk만 딱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형이 더 좋은 건 별량 누구에 관한 평균인지를 알 수 있는 거야. 별량 누구에 관한 평균인지를. 그러면 너네는 당연히 어떤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이 ax 플러스 b라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시그마 k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것부터 n번째 것까지 axk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형태에다가 pk를 이렇게 곱할 거잖아. 괜찮아? 근데 시그마의 성질상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시그마 xk pk 라는 형태의 플러스 b 시그마 pk 시그마의 성질상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시그마 xk pk는 아까 뭐라고 했고? ex 그 다음에 얘는 몇이라고? 1이라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AEX의 플러스 B를 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AX의 제곱이라는 형태의 플러스 BX라는 형태의 플러스 C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런 식으로 쪼개어 쓸 수 있을까요? 를 물어보면 이 얘기는 참이겠어? 거짓이겠어? 참이야. 참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잘 썼지. 됐어? 요 형태도 맞는 거야.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시그마를 돌려보면 똑같은 얘기거든. 괜찮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평균 설명이었어. 평균은 별량과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걸 평균이라고 불러. 별량과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걸 평균이라고 불러. 근데 EX라는 표현형이 좋은 건 별량 누구의 평균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서 그래. 됐어? 그리고 시그마의 쪼개는 성질로 이 AX 플러스 B나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형태를 바꾸어 쓸 수 있겠지. 괜찮으세요? 예. 이제 뭐 해볼 거냐 하면 세 번째로 분산해 볼 거야. 분산은 베리언스라고 해서 VX로 쓰거든요. 베리언스에서 VX라고 씁니다. 근데 분산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
다시 분산의 정의가 뭐야라고 하면 몰라? 분산의 정의가 뭐야라고 하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거든. 근데 편차가 뭡니까? 라고 하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얘기해. 그래서 분산이 뭡니까? 라고 하면 한국말로 기억할 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예,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의 평균이야.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불러.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평균. 됐어? 어디요? 필기노트에 그거 잘못 나왔네.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근데 이 Vx라고 하는 건 바꾸어 써보면 별량이 x일 거 아닙니까? 평균이 m일 거 아닙니까?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제곱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다시 뭘 내겠다는 거냐면 평균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야.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평균. 근데 얘를 풀어보면 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mx라는 형태의 플러스 m의 제곱일 테고, 아까 전에 2차식을 풀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 기억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이 x의 제곱이라는 형태의 m이라고 하는 건 상수값일 테니 2m, 2x라는 형태에서 m의 제곱을 더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2x가 무엇과 똑같니? m과 똑같지. 그래서 얘는 다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x의 제곱이라는 형태의 2x 전체의 제곱을 빼는 거구나,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얘가 정의고요. 무엇과 동일하냐면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이게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죠. 거기서 누구를 빼시냐면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위에 나와 있는 건 정의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건 분산의 성질이에요. 근데 내가 분산의 성질을 알려주는 건 왜 그렇겠니? 당연히 정의대로 계산하면 더 복잡할 테니까 우린 앞으로 진짜 분산을 구할 일이 있다면 이 성질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야. 괜찮지? 괜찮지? 여기에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VAX 플러스 B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VAX 플러스 B라는 건 잘 봐봐. 정의상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별량 AX 플러스 B 마이너스 AX 플러스 B의 평균, 이것을 제곱,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X 플러스 B라는 별량 마이너스 AX 플러스 B의 평균,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평균. 그러면 요 안쪽 걸 계산하면 뭐는 깨끗하게 날아가겠어? B는 깨끗하게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누가 될 거냐 하면 A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M이라는 형태의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2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를 쪼개었을 테니 상수변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서 2 곱하기 X 마이너스 M이라는 형태의 전체의 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쓸 수 있고, 얘가 뭔 X? V? X지. 그래서 실제로 얘가 뭐가 될 거냐 하면 A의 제곱에 VX입니다. 이렇게 쓰게 돼. 괜찮아? 괜찮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많이 쓴다, 시험 문제 풀 때. AEX 플러스 B와 똑같고 VAX 플러스 B는 B 값을 누굴 더했던 상관없이 A제곱 VX와 똑같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 이건 직관적으로도 그런 게 이게 직관적으로도 그런 게 만약에 너네가 시험을 봤어. 시험 봤는데 너네 점수는 모르겠지만 100점이 없었어. 100점이 없고 1번 문제가 2점짜리잖아. 1번 문제가 2점짜리였는데 애들이 1번을 다 틀렸어. 잘 들었어? 1번을 다 틀렸어. 그리고 평균이 80점이래.
잘 들었지? 몇 명인지도 모르잖아. 몇 명인지 모르는데 80점이래. 80점, 평균 80점. 근데 알고 보니 1번 문제가 다 틀린 문제야. 그러니까 1번 문제가 답이 잘못 나왔어. 그래서 다 맞는 걸로 해주겠대. 평균은 몇 점으로 바뀔 거야? 82점으로 바뀔 거지. 그게 여기 나와 있는 B를 더한다의 의미야. 됐어? 그 다음에 만약에 너네가 수행평가를 보는데 소수점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점, 2점, 5점, 7점 이런 걸 계산하기 싫어서 선생님이 10을 곱하고 계산을 했어. 그랬더니 평균이 63점이 나왔어. 그러면 실제로 수행평가 점수의 평균은 몇 점이야? 6.3점이지. 그게 A, 배의 얘기야. 됐어? 선생님 근데 왜 VAX 플러스 B에서는 이게 바뀌지 않고 B 값은 상관이 없는 건가 라고 하면 분산은 흩어진 정도를 얘기해. 근데 분산은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는데 아까 전에 1번 다 틀렸었지. 1번 다 틀려가지고 1번 다 맞는 걸로 얘기해줄게 라고 하면 애들이 그날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 순간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곧 알게 돼. 어차피 똑같아. 이해돼? 그래서 B를 더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무작정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 어떤 상황일까를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됐나? 네 번째로 표준편차라는 걸 할 건데 표준편차는 정의 자체가 뭐냐면 루트 분산이야. 표준편차 루트 분산이죠. 그래. 이러면 안 되지네. 분산이 뭐야? 그럼 표준편차의 제곱이요. 그럼 표준편차는 뭐야? 루트 분산이에요. 이러면 안 돼. 알았니? 짝수는 뭐야? 홀수 아닌 거야? 홀수는 뭐야? 짝수 아닌 거야? 이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는 잘 정의하셔야 돼. 분산은 잘 정의하셔야 돼. 분산은 잘 정의하시고 그 다음 표준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취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됐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쓰냐면 시그마 x라고 쓰는데 시그마 x가 루트 vx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쓰는 게 좀 미리 알려드리면 그냥 내가 앞으로 필기하는 걸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얘가 시그마란다. 얘가 A고 얘가 알파란다. 다른 게 느껴지지? 다른 게 느껴지지? 한 번 더 보여줘? 얘가 뭐고? 시그마. 얘가 A, 얘가 알파란다.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지? 선생님 시그마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6이 나오더라고. 알았어? 그래서 시그마를 이렇게 쓸게. 그래서 얘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쓰기가 좀 그렇다. 시그마 AX 플러스 B야. 시그마 AX 플러스 B는 무엇과 동일하냐면 A 시그마 X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고 싶은데 원래 분산에서 정의된 거잖아. 그래서 분산이었으면 튀어나올 때 제곱으로 튀어나왔지. 근데 루트를 취해주면 여기에다가 뭘 붙여주긴 해야 해? 절대값을 붙여주기는 해야 돼. 그래서 절대값 A 곱하기 시그마 X입니다. 이렇게 쓰기로 해. 괜찮으세요? 예.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필요한 거 적어 놓으시고. 소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산변수하고 연속변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산변수의 분포는요, 되게 많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수학 점수의 분포도 있을 수 있고요. 정사면체를 던졌을 때 눈의 분포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육면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의 분포도 있을 수 있고요. 분포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분포 중에서 대표적인 분포를 하나 배우기로 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포가 누구냐면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라는 걸 하나 배우는데 이거 바이노미얼 F라고 씁니다. 당연히 이항분포는 이산변수 안에 들어있는 분포 중에 하나 이렇게 보셔야 돼. 그리고 연속변수에서도 대표적인 분포를 하나 배우는데 구조를 너네가 먼저 기억해야 돼서 연속변수에서 대표적인 분포를 하나 배우는데 그게 무슨 분포냐면 정규분포라는 것을 하나 배워. 이게 n, m, 시그마 제곱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변수에 따라서 통계를 두 가지, 즉 이산변수와 연속변수로 나뉘어서 배우게 되고 이산변수에서의 대표분포 하나를 배우고 연속변수에서의 대표분포 하나를 배워. 아니? 분포를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불러.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저를 이상한 눈빛 쳐다보지 마세요. 정확한 발음입니다. 예.
distribution. 그래서 이항 분포를 뭐라고 그러냐면 binomial distribution 이렇게 불러. 그래서 B자 때문에 그래. binomial NP라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항 분포가 binomial distribution 그래서 BNP라고 써. 그 다음에 웃지마 영국식 발음이라고. 자 그래서 악센트가 강하지. 여기 나와 있는 정규 분포를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불러. 그래서 normal distribution 네, 영국식 발음입니다. 근데 고등부에서는 딱 두 개의 분포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바이노미얼하고 노멀밖에 배우지 않는데요. 원래 분포는 되게 많아요. 뭐 엄청 많죠. T, 테일, 디스트리뷰션, 메모, 리스, 디스트리뷰션, 무슨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제가 배운 것만 한 12개 정도 배우거든요. 근데 고등부에서는 딱 두 개밖에 안 배워요. 이항 분포하고 정규 분포밖에 안 배우고, 이항 분포는 2, 3변수 중에 대표 분포 딱 한 개만, 정규 분포도 연속 변수의 분포 중에 대표적인 거 딱 한 개만. 됐어? 한 개씩 배우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항 분포는 무슨 변수 안에 들어있냐면 이산 변수 안에 들어있거든. 이산 변수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산 변수는 아까 어디에 나타내기로 했어? 별량을? 표. 그래서 표에 나타낼 건데 지금 바이노미얼 NP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n번의 독립시행이야. 그리고 PA라고 하는 것이 P라고 하는 확률이고, 변수는 누구냐면 A라는 사건 일어난 횟수를 변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몇 번 일어났냐. 됐어? 그러면 얘는 몇 번 시행을 했다고? n번의 독립 시행을 하는 거니까 변수는 빵번부터 몇 번까지 나올 수 있겠니? 맥스 n번까지 나올 수 있겠지. 맞아? 선생님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을 하나 하기로 합니다. 게임을 하나 하는데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을 해요.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면 1이요. 1의 눈이 나오면 1억을 받는 게임을 하기로 하죠. 괜찮으세요? 할만하시죠?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면 1억을 받는 게임을 하는데 그런 게임을 60번 하기로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재수 좋으면 얼마 받겠어요? 60억. 그거예요. 재수 없으면 얼마 받겠어요? 빵원. 그런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별량은 0부터 n까지가 갈 겁니다. 근데 각각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빵번 나온다의 확률은 n번 중에 빵번, P의 확률로 빵번, Q의 확률로 n번. 한 번 나온다는 조금만 비교할게요. 네, 여러분들 거기 써있어요. 네. n번 중에 한 번 P로 한 번 Q로 n-1번 또로 K번 나온다의 확률은 n번 중에 K번 P로 K번 Q로 n-K번 또로 n번 중에 n번 P로 n번 Q로 빵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확률 분포표야. 그냥 확률 분포표. 근데 너네가 확률 분포표를 이용하는 건 무언가를 구하기 쉬우니까 표를 쓰는 건데 뭘 구하기 쉬운 거냐면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할 때 쉬우니까 쓰는 거거든. 근데 일단 식 자체가 포스가 있지. 쓰기 쉽지 않다는 얘기야. 첫 번째로 확률의 성질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 Px는 K라고 하는 확률 질량함수. 확률 질량함수란 말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확률의 일반항 생각하시면 돼. K번 나올 확률은 그렇구나. n번 중에 K번 P의 확률로 K번 Q의 확률로 n-K번인데 확률의 합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시그마 K를 0부터 n번째 것까지 n번 중에 K번 P로 K번 Q로 n-K번 요렇게 나오는 확률을 다 더하셔야 돼. 근데 어디서 많이 보셨어? 물론 많이 보진 않으셨어. 한번 본 것 같긴 하셔. 어디서 보셨어? 이항 정리에서 보셨어. 이항 정리에 의하면 여기 나와 있는 형태는 P 플러스 Q의 몇 거듭 제곱이구나? N 거듭 제곱이구나 이렇게 쓰게 되거든. 근데 P 플러스 Q의 N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는
P 플러스 Q n거드 제곱은 P 플러스 Q가 1이니까 1의 n거드 제곱이라서 는 1입니다가 나오게 돼. 그래서 누구는 증명을 해봤냐면 확률의 합은 1이구나 이건 증명을 해봤어. 그래서 근데 두 번째로 뭘 구해볼 거냐면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아니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2x인데 이 2x를 구하는 작업은 보세요. 이 2x를 구하는 작업은 별량과 k와 확률을 NC, P의 K, Q의 N-K라고 하는 별량과 확률을 곱해서 더해줘. 시그마 K를 0부터 N까지 이렇게 더해줘. 그래서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이 지수식이지.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은 1차식이니까 다항식이지. 다항식과 지수식을 곱하는 건 못해.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어렵겠지. 그래서 얘는 일단은 어렵구나. 그냥 어렵구나 정도 생각해. 어렵구나. 그 다음 분산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누굴 구해보셔야 되는 거냐면 2x의 제곱을 구해봐야 돼. 2x의 제곱을 구해야 뭘? 2x를 구하는 거 마찬가지. 근데 2x의 제곱을 구하는 과정은 시그마 k를 0부터 n까지 별량만 뭐 해주면 돼? 제곱을 해주고 nck 곱하기 p의 k 곱하기 q의 n-k 요렇게 써줘야 돼. 됐어? 근데 아까 전에 1차식을 곱한 것도 어려운데 이번에 몇 차식을 곱해놨어? 2차식을 곱해놨지. 그러니까 얘는 기억할 건 더 어렵구나. 더 어렵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 더 어렵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식이 필요해. 그래서 그냥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알아. 아까 전에 그 주사위 게임으로 돌아가지. 한 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면 얼마를 받기로 했죠? 1억을 받기로 했죠? 그러면 그런 게임을 60번 하면 몇 번쯤 1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10번쯤 1의 눈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에선 받을 것의 기대값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10억 정도 받지 않겠냐라고 기대하고 게임에 들어가게 되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바이노미얼 NP라고 하는 이 형태면 여기에서의 평균은 횟수하고 확률을 뭐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증명은 조금 이따 해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 여기에서의 분산이 있을 겁니다. 분산은 뭐라고 기억하셔야 되냐면 MPQ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를 좀 더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안 외우셔도 되긴 한데 원래 VX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2X의 제곱에서 누구의 제곱을 빼는 거냐면 2X 전체의 제곱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2X 전체의 제곱이라고 2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MPQ에다가 누구를 더하는 거냐면 MPMO 제곱을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저 너무 공식 외우기 싫습니다. 네! 이거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러니까 공식을 무조건 외우긴 하셔야 돼. 근데 왜 그런지 내가 알려는 줄게. 됐냐? 사실 내가 이거 알려줄 때마다 조금 고민인 게 알려주면 니네가 또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거 시험 문제 나오나 물어보는데 안 나올 거야. 증명 과정 안 나올 거거든. 안 나올 건데 안 해주면 또 이걸 그냥 외우긴 어렵다 그러고 해주면 그냥 외우면 되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한 번만 해줄게. 한 번만 증명을. 자 일단 필요한 것만 써놓으시고 자 제가 뭘 증명해 드릴 거라는 거냐면 이항분포에서의 바이노미얼 MP에서의 EX라고 하는 것은 MP인 것을 외우자고 방금 얘기했고요. 증명 안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VX라고 하는 것은 MPQ라고 외우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E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MPQ 플러스 MP의 제곱이라고요. 됐죠? 좀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명 중에서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근데 대표 R명을 뽑는데 R명의 반장도 하나 뽑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N명 중에 대표 K명을 뽑는데 반장 1명 포함해서 대표 K명을 뽑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책 앞쪽에 보시면 있어요. 네, 앞쪽에 몇 7페이지인가? 아무튼 있습니다. 네.
근데 증명 다시 한번 해보죠.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누굴 먼저 뽑으시겠어요? 대표를 먼저 뽑으시겠어요? 대표를 먼저 뽑고 나머지 대표 중에서 반장을 먼저 뽑아볼 수도 있고요. 혹은 반장을 먼저 뽑고 누구를 뽑을 수도 있습니까? 대표를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대표를 뽑겠습니다라고 하면 N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요? K명을 먼저 뽑겠죠. 그리고 K명 중에 몇 명을 뽑죠? 한 명을 뽑으실 거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반장을 먼저 뽑겠습니다. 그러면 NC1이죠. 그러니까 NC1 반장을 먼저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를 뽑겠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죠? N-1명 남았죠. N-1명 중에서 나머지 대표 몇 명만 더 뽑으시면 K-1명만 더 뽑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이 두 개의 값은 같습니다 라고 했던 게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방법이에요. 맞아요? 제가 이제 EX라고 하는 걸 증명해 드릴 건데 EX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도 했듯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EX라고 하는 건 시그마 K라고 하는 것을 0부터 N까지 별량 곱하기 NC, K, P의 K, Q의 N-K라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았습니다. 아까 전에 못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방항식하고 여기 지수가 곱해져 있어서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K 곱하기 NCK 보이세요? 보이세요? K 곱하기 NCK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얘로 바꿀 수 있죠. 선생님 이런 바꾸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하면 잠깐만 생각해. 시그마의 값이 여기도 변수로 가지고 있고 이것도 변수로 가지고 있고 이것도 변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변수 투성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시그마를 일단 돌릴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변해서. 근데 얘로 바꿔주면 n은 시그마 k에 관해선 변수야 상수야? 상수거든. 그러니까 변수를 하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바꿔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만 더. k는 0은 어차피 집어넣으면 몇이야? 요거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러면 k는 0 말고 몇부터 바꾸셔도 1부터 바꾸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들어갈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걸 n 곱하기 n-1c k-1로 바꿔줄 수 있어.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p의 k, q의 n-k 차례인데 p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변수를 맞춰야 돼서 그래. 이게 k-1이라서 여기를 k-1로 맞춰줄 거야. 그러면 q라고 하는 것은 n-1에서 k-1을 뺀 걸로 이렇게 써주면 돼. 근데 이게 어차피 n-k거든. 그리고 곱하기 이게 p를 하나 빼놨으니까 p를 이렇게 따로 빼주기도 해. 그러면 여기 상황에 n값과 p값은 시그마 k에 관한 변수가 아니라 상수칙으로 받고 있지. 그래서 np를 밖으로 끄집어내. 끄집어내면 시그마 취하기를 k라고 하는 것이 1부터 n까지 n-1c k-1이라는 형태의 p의 k-1 q의 n-1 k-1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집어넣어 볼까? 집어넣어 보면 n-1c 0 n-1c 1 또로 n-1c n-1까지 올라갈 거지. 그러니까 무슨 정리에 의하면 이항 정리에 의하면 앞에 있는 np는 그대로 들어올 거고 뒤에 나와 있는 건 p 플러스 q라고 하는 요 폼에 몇 거듭 제곱? n 마이너스 어때요? 오늘 이상하다. 기운이 샘솟는 것 같아. n 마이너스 몇? 1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해되셨어? 근데 p 플러스 q가 몇이니? 1이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될 거냐면 np만 남습니다. 그래서 ex가 np인 거야.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돌아서. 됐어? 괜찮아? 쌤 이거 증명이 안 나오니까 글쎄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왜 안 나올 것 같은다고 얘기한 줄 알아? 이거 한번 나왔었거든. 이거 예전에 한번 나왔어. 그래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 중요한 증명이기는 해. 중요한 증명이긴 해. 하지만 너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공식을 외워서 사용하기만 하면 돼. 됐냐? 자, EX는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저 VH도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K의 제곱 곱하기 얘를 낮추셔야 되거든요.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하고 싶은 분을 위해 제가 잠깐만 알려드리면 살다 보면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를 뭘로 바꿔주냐면 K 곱하기 NCK를 바꿔줘요. K 곱하기 NCK. K 곱하기 NCK. K 곱하기 NCK를 바꿔주면 K 곱하기 N 곱하기 N-1C K-1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K 곱하기 NCK 바꿨으니까 K-1 곱하기 NC K-를 바꿀 수 있죠.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N 곱하기 K 곱하기 여기 나와 이 팩토리얼을 N-1 여기 나온 K-1 곱하기 N-1C K-1 플러스 N-1C K-1 요렇게 바꿔주시고 여기 나와 이 형태를 다시 뭘로 바꿔주세요? 저 그대로 써보세요. N-1이 들어올 거고요. 곱하기 뭐? N-2C N-2C K-2가 되겠죠? 보이세요? 예, 요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 바꾸셔야 되는 거니까 조금 어렵긴 합니다. 조금 어렵긴 합니다. 꼭 해봐야 되니까 안 해보셔도 됩니다. 대신 공식만 까먹지 마시고. 됐어? 공식만 까먹지 마. 근데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건 왜 그러냐면 방금 증명해 봤듯이 이 연산을 하는 것이 어렵단다. 됐냐? 그래서 공식을 꼭 외워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됐어? 평균과 분산 활용하기인데 그 첫 번째로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시그마 n은 0부터 100까지 100시 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잠깐만 볼래? 니네 이거 100시 0 더하기 100시 1 더하기 또로또로또로 100시 100이잖아. 그렇잖아. n시 0부터 n시 n까지 가면 2의 n거듭 제곱이니까 얘는 2의 몇 거듭 제곱이겠어? 2의 100, 당연히 2의 100거듭 제곱이겠지. 공식을 외우면. 근데 이걸 뜬금없이 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얘를 구해라 라고 하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의 n거듭 제곱에 2분의 1의 100 n거듭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2의 100거듭 제곱분의 1을 곱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2의 100거듭 제곱을 다시 곱해. 그래서 2의 100거듭 제곱 곱한 건 시그마 밖으로 빠져나가도 돼. 왜냐면 상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조금 더 예쁘게 바꿔주면 아 그렇구나 2의 100거듭 제곱에다가 시그마 n은 0부터 100까지 100cn 2분의 1의 n 2분의 1의 100-n을 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해석의 단계야. 얘의 해석을 하셔야 돼. 얘는 바이노미얼 몇몇에 100, 몇 분의 몇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의 무엇의 합이야? 합률의 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몇이야? 1이지. 그래서 남는 건 누구만 남냐면 2의 100만 남습니다. 이렇게 쓰겠다. 무슨 말인데? 됐어? 근데 사실 그 두 번째 문제도 너네가 그냥 보면 내가 답을 써놔서 그런 건데 그냥 보면 당황한다고. n은 0부터 100까지 100cn이라고 하는 형태의 3의 n거듭 제곱을 곱한 걸 계산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괜찮아? 물론 이항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1의 100-n이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3 플러스 몇에? 1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몇 거듭 제곱? 100거듭 제곱. 그래서 4의 100거듭 제곱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괜찮아? 근데 내가 바라는 건 이건 아니고 얘를 이항분포의 확률로 만들고 싶어. 다시 해줄게. 얘를 이항분포의 확률로 만들고 싶어. 이항분포의 확률로 만들려면 시그마 n은 0부터 100까지 100cn이라는 것의 3의 n거듭 제곱에 누구를 곱해줄 거냐면 4의 100거듭 제곱분의 1을 곱해주고 4의 100거듭 제곱을 따로 곱할 거야. 이렇게.
근데 이 4의 100거듭 제곱 중에서 n개는 얘를 주고 100-n개는 따로 쓰려고. 그래서 이게 왜 4인 거냐면 3 옆에 1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두 개 더하면 4니까. 그래서 얘는 계산했을 때 시그마 n은 0부터 100까지가 들어올 거고 100c n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들어올 거고 4분의 3이라고 하는 형태의 n거듭 제곱이 들어올 거고 4분의 1에 뭐가 들어올 거야? 100-n이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4의 100거듭 제곱을 알맞게 잘 쪼개어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4의 100거듭 제곱이 앞으로 튀어나오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다시요. 해석의 얘기예요. 얘는 해석하기를 바이오미얼 몇몇에? 100, 얼마?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의 무엇의 합? 확률의 합이 되겠죠. 맞습니까? 확률의 합인 거니까 계산을 하시면 1이라서 4에 100만 남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괜찮아?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복잡하게 합니까? 확률의 합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또 확률의 합이 아닌 것들은 안 나와 이게. 다시 해볼게. 제가 세 번째로 뭘 드렸냐면 시그마 n은 0부터 100까지 n 0부터 100까지 n 곱하기 100c n 곱하기 3의 n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드렸어요.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드렸으면 얘는 이제 일반적인 이항형의 폼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의 폼을 만들기 위해 누구를 곱할 거냐면 또 4의 100거듭 제곱분의 1과 4의 100을 곱해주기로 할 거예요. 그러면 예쁘게 바꾸어주면 시그마 n이라고 하는 것이 0부터 100까지 들어가는데 n이라고 하는 형태에다가 100cn 4분의 3이라고 하는 형태는 n개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00-n개 그리고 4의 100거듭 제곱은 앞에 이제 해석 바이노미얼 몇몇에 100, 얼마? 4분의 3이라고 하는 거겠지. 이것의 뭐라고 하셔야 돼요? 평균. 별량 곱하기 확률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75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정답은 75 곱하기 4의 100거듭 제곱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 되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네 번째가 시그마 n의 제곱에다가 100cn 곱하기 3의 n을 이렇게 곱해놨거든요. n을 0부터 100까지요. 괜찮으세요? 네. 이 형태로 누가 필요하냐면 4의 100분의 1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의 100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n은 0부터 100까지 들어갈 거고 n의 제곱인 거고 100c n인 거고요. 4분의 3이라고 하는 형태의 몇 거듭 제곱? n거듭 제곱. 괜찮아요? 그 다음에 4분의 1의 몇 거듭 제곱? 100-n 거듭 제곱. 그리고 앞에다가 누굴 곱할 거냐면 4의 100을 곱할 거예요. 이제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i는 바이노미얼 몇몇에 100, 얼마?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뭐야? 이 x에 그렇게 하셔. 괜찮아? 그래서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4의 100이라는 형태에다가 2x의 제곱인 거니까 vx mpq니까 100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mpq 플러스 mp 제곱이니까 100 곱하기 4분의 3의 전체 뭐? 제곱 이렇게 써줘요. 됐어요? 네. 제가 써드렸습니다만 너네가 해석을 이렇게 해줘야 돼. 됐니? 그러면 너네 그 밑에 나와 있는 5번을 한번 보실까? 5번. 5번을 보시면 주사위를 100번 던지는 시행을 하는데 100번의 시행 중에서 3의 배수가 K번 나오면 상금을 2의 K거듭 제곱은 2의 K거듭 제곱이 추천함. 근데 그 2의 K거듭 제곱이라는 게 무슨 식이냐면 지수식이야. 걔가 지수식이야.
우리 아까 전에 일반적인 n 곱하기 100cn 3n을 못했던 건 왜 그런 거냐면 이 형태를 못했던 건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건 다항식, 뒤에 있는 건 지수식이라서. 앞에 있는 건 다항식, 뒤에 있는 건 지수식이라서 일반적으로 계산이 안 됐던 것뿐. 이해돼? 근데 그 5번째 문제는 뭐냐면 상금이 2의 k거듭제곱 1이니까 상금의 기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2의 k거듭제곱을 받겠지. k만 나오면. 근데 k만 나온다의 확률이 뭐냐면 100번 중에 k번, 3의 배수의 확률로 k번, 나머지의 확률로 100-k번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냐는 거야. 이해되죠? 이게 별량, 얘가 확률. 별량 곱하기 확률. 그걸 다 뭐 해주는 거냐면 더해주는 게 상금의 기대값. 괜찮으세요? 근데 이런 연산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계산하시는 건데 진짜 계산할 수 있는 건 얘가 무슨 식이라서? 지수식이라서 1차식이나 2차식의 다음으로 나오면 계산 못해. 계산 못하니까 뭘 쓰려고 바뀌어주는 거야? 식을 쓰려고 식을 변형을 하는 거야. 근데 변수가 지수 형태로 나와 있으면 얘는 계산이 가능해. 얘만 유일하게 계산이 가능해. 근데 계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곱하기니까 얘하고 먼저 계산하고 됐어? 얘를 먼저 계산하시면 0부터 100까지 100ck라는 형태의 3분의 2라고 하는 것에 k거듭되고 3분의 2의 100-k 거듭되고 이렇게 한 방에 쓸 수 있다고. 이제 무슨 정리를 이용하시면 이 정리를 사용하시면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라고 하는 것의 몇 거듭제곱이에요? 얘는 100거듭제곱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문제 끝입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계산 가능한 평균은요 지수식일 때만 계산이 가능해. 나머지는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건 못하는구나가 아니야. 뭘 사용하시라 변형해서 공식을 사용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게 이항 분포였습니다. 예, 필요한 것만 잘 적어 놓으시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라고 했냐면 통계는 크게 변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산변수와 연속변수 나뉘게 됩니다. 이산변수와 연속변수. 이산변수와 연속변수 나는데 이산변수는 변수가 뚝뚝뚝 끊어져 있어요. 그렇죠? x1 뚝, x2 뚝, x3 뚝뚝뚝 끊어져 있으니까 그걸 어디에 넣기로 해요? 표에 넣기로 해요. 표에 넣어서 확률 분포표를 구하고 확률 분포표에서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보셨습니다. 물론 이산 변수에서 대표 분포 누구도 배워보셨어요? 이항 분포도 배워보셨어요. 예,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연속 변수로 넘어갈 건데요. 연속 변수라고 하는 것은 별량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어져 있는 걸. 그래서 거기 제가 써드렸는데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시간, 길이, 온도, 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게라고 하는 걸 연속적인 변수라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몸무게가 갑자기 5kg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뭐 1g, 2g, 3g, 4g 여기서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 측정 단위가 더 작으면 조금씩 더 늘어났겠죠. 그게 이제 늘어난 거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요? 몸무게가 10kg 갑자기 빼지진 않겠죠. 예. 조금씩 빠졌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 나와 있는 무게도 연속적인 변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온도도 그렇다. 온도도 여기가 100도고 여기가 0도면 중간에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온도 걔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시간도 그런 거고. 그래서 그 학교 몇 시까지 가? 고대 몇 시까지 가? 고3은 몇 시까지 가? 몇 시? 7시 50분? 니네 9시까지 아니었어? 9시까지 아니었어? 저때 학교를 몇 시까지 갔냐면은 7시까지 갔거든요. 7시. 7시까지. 왜? 7시 갈만 하잖아. 7시까지 가는데 내가 우리 학교 얘기를 했었던가? 우리 학교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었던가?
한 번도 안 해줬나? 했지? 안 했어? 그래? 저희 학교 되게 독특한 학교거든요. 고1 때 이제 학교를 처음 가잖아요. 처음 가면 학교 들어가는 문이 당연히 학교니까 정문이 있겠죠. 정문이 있으면 정문을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들어가면 운동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 건물이 하나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되게 좋은 건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창고가 하나 있더라고. 라고 웬 창고가 되게 크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건물이었어. 이게 남자 학교 건물, 나 남고거든. 남고 건물이고 이게 여고 건물이야. 독특해. 그래서 운동장을 같이 써. 내가 얘기 안 했어? 안 했어? 운동장을 같이 써. 그래서 남자 고등학교에 남고 애들은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여고 애들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만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축구를 하잖아. 축구를 하면 축구는 원래 그 운동장 다 쓰면 되는 거잖아. 드리블을 여기서만 미친 듯이 해. 공이 여기서만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해. 여기 여자애들이 남자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 남고 여고니까 그러면 누구야 뭐 힘내 그럼 미친 듯이 여기서 내가 아무리 여기에서 손을 흔들어도 주지 않아. 나는 여자친구가 없거든. 그러면 공이 오지 않아. 여기에 농구 골대가 있거든. 농구 골대가 여기에 있는데 애들이 그렇게 새벽부터 가가지고 농구를 미친 듯이 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아무튼 그런 학교였어. 그런 학교였는데 7시까지 가는데 학교마다 무선생님이 있잖아요. 무선생님 있어서 저 때 무선생님의 별명은 피바다였거든요. 피바다. 진짜 무섭습니다. 피바다. 생각나. 생각나. 피바다 우리 몇 명이었냐면 720명이었거든. 한 학년이 720명. 전교생 말고 한 학년. 우리 학년 720, 밑에 학년 720, 밑에 학년 720, 2100명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전교생 딱 모으잖아? 그러면 운동장이 새까매. 아무튼 그런 시절이었어. 그때 있었는데 720명이니까 당연히 반이 운영하려면 2개 층을 쓰거든. 2개 층을 쓰면 정상적인 선생님은 몇 명이 있어야 되면 4명이 있어야 돼.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그분 피바다는 당직을 혼자서 여기서 움직이지도 않아. 가만히 있다가 배석 같은 바닥을 엄청 큰 몽둥이로 3번 찍는다? 꽝 찍으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졸 무서워. 진짜 나 지금도 생각나. 너무 무서워. 그래 트라우마처럼 피해봐. 그럼 피바다가 당직을 서면 내가 몇 시까지 와야 된다고 호텔을? 7시까지 가는데 시계를 보고 있다가 뭘 하냐면 방화문을 닫아. 방화문을 닫으면 7시 딱 보고 있다가 7시 딱 닫으면 막 밖에서 살려주세요 막 할 거 아니야. 문도 살려주세요 막 하면 안 열어. 언제 여냐면 7시 10분에 딱 열어. 그럼 7시 10분에 딱 열면 7시에서 7시 10분 사이에 들어온 애들이 우수수 쏟아질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쫙 엎드려. 그럼 피바다가 한 대씩 때리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7시 10분에 다시 닫아. 그러면 또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니야. 그럼 10분부터 20분까지 있는 애들은 20분에 딱 문을 열면 쫙 엎드리면 2대씩 맞고 들어가는 거야. 피바다는 아주 옛날부터 시간이 연속 변수인 걸 알고 있는 애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이런 얘기야. 이게 연속 변수 얘기야. 그래서 시간은 딱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범위로 잡아야 돼. 연속 변수도 마찬가지란다. 정말이에요. 네. A에서부터 X라고 하는 것이 B까지의 범위로 잡아야 됩니다. 7시부터 7시 10분, 7시 10분에서 7시 20분 이렇게 해요. 참고 제가 살면서 고3 때 한 번 지각을 했거든요. 살다 보면 늦잠 잘 때 있잖아. 늦잠을 잤는데 엄마도 늦잠을 잘 때가 있잖아. 엄마도 늦잠을 잤는데 아빠가 새벽에 나갈 때도 있잖아. 그래서 그날 늦잠을 자고 형은 없었지. 늦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7시 반인 거야. 근데 7시 반인데 그날 피바다인 거지. 그래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학교를 가지 말까? 오늘은 좀 쉬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가긴 가야 되니까 갔다? 갔는데 진짜 나는 그때
킵하다가 딱 8시인가 8시 분까지인가 딱 그 교회를 서고 그 다음에 딱 뒤를 돌 때 싹 들어왔다? 싹 들어왔는데 거기 누구야? 딱 들어와. 일로 와. 갔다 한 대 맞았어. 한 대. 화장실 같이 갈 때 찌. 예! 뒤질 뻔했는데 쌌다. 피가 되게 무서워. 게임. 한 대는 게임. 자, 그래서 연습 변수는 A에서부터 B까지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변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을 때 A라고 하는 이 형태에서부터 B라고 하는 이 형태까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A부터 B까지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얘를. 이걸 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냐면 아까 전에 했던 7시 얘기를 잠깐만 해볼까요? 7시가 있으면 아주 일찍은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몰려 있을 거고요. 많이 늦으면 오지 않는 게 나아요. 예,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7시부터 그 전에 한 10분 사이에 밀하게 모여있고 이쪽은 소하다라고 해서 그냥 그래프만 보셔도 아 이게 어느 쪽에 몰려있구나 라는 걸 느껴지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무슨 성질이 있냐면 확률 밀도 함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확률을 나타낼 거라서 그래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1보다 작을 필요는 없어요. 예, 1보다 작을 필요 없어요. 예,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확률의 합은 무조건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1이 나와줘야 합니다. 됐어요? 예. 이건 확률의 합은 있다 때문이야. 그 다음 세 번째로 무슨 성질이 있냐면 확률을 구할 때 C에서부터 X가 D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C라고 하는 것이 여기쯤에 있고 D라고 하는 것이 여기쯤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C와 D 사이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C와 D 사이의 확률. 그래서 인테그랄 취하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C에서부터 D까지 fx, dx라고 이렇게 적분을 해서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얘는 요게 조금 달라서 그래. C에서부터 X가 D까지 둘 다 등호를 빼도 이 확률은 변함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등호가 상관이 없는 거야. 다시 읽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등호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얘기가 그 A에서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할 때 A의 등호를 빼나 B의 등호를 빼나 둘 다 빼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한다. 근데 그건 누구랑은 구분하셔야 되냐면 2, 3변수랑은 구분을 해야 돼. 만약에 X라는 별량이 마이너스 1, 0, 1, 2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너네한테 확률을 구할 때 마이너스 1부터 X가 0까지 1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마이너스 1부터 X가 1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건 다른 거야. 얘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3개 다 포함하는 거니까 4분의 얼마인 거고 3인 거고 얘는 1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포함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인 거야? 2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2, 3변수에서는 등호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를 중요시 여기지만 연속 변수에서는 등호가 상관이 없다고. 무슨 말 알겠니? 그리고 제가 강의 노트에 써드렸는데 우리 아까 2, 3변수를 배울 때는 확률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확률의 합은 1이다. 를 배운 다음에 뭘 배웠냐면 누굴 구해보았죠? 평균과 뭘 또 구해보았죠? 분산을 구했지만 교과 과정 내에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건 빠져 있습니다. 너네 내가 왜 빠져 있다고 얘기하냐면 옛날 문제들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기출문제 다 푸시면 안 돼. 다 푸시면 안 돼. 다 풀고 상처받지 마. 니네 예전에 진짜 뭐 니네 태어나기 전에 기출문제는 왜 푸는 거야? 그런 거 니네 2002년생이지. 2002년생이면은 2001년도 거 이전 거는 너무 옛날 거 아니야? 태어나기 그 이전에? 니네 기출문제 몇 년도부터 있냐? 몇 년도부터 있니? 94년부터 있잖아. 아, 알고 있나? 모르나? 저도 수능 봤습니다. 저도 수능 봤습니다. 저번에 여기 반이었지. 누가 나한테 수능 반이라고 아니었나?
다른 말이구나. 어떤 애가 나한테 선생님도 수능 봤어요 그래. 진심 때릴 뻔했어. 나 수능 본 지 얼마 안 됐거든. 자 근데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에 2004년부터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심화라는 게 있어요. 심화 미적, 심화 이산, 심화 확통 이런 게 있습니다. 이산 변수, 확통, 미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해당 연도에 있는 확통 문제나 이산 변수 문제는 어렵습니다. 선생님 어려우면 한번 도전을 아니 교육과정 바뀌예요. 그래서 이 정도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여기 나와 있는 연속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그냥 깨끗하게 버리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제되어 있는데 그 정제되어 있지 않은 문제집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연속 변수에서의 평균과 분산은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 그래서 그 오른쪽을 보시면 대개는 무슨 문제들만 나오냐면 삼각형, 사다리꼴, 사각형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에서 확률, 밀도, 함수이기 위한 조건을 구해라 이런 문제들만 열심히 구하게 돼. 그러니까 그냥 대충 다각형의 넓이만 구할 수 있으면 문제 끝. 무슨 말 알겠지? 선생님 저는 이과라서 제가 문이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 저는 이과라서 초월함수의 넓이도 구할 수 있는데 초월함수의 넓이를 구해보면 sin x라고 하는 형태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서 sin 2x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군요. 매우 훌륭합니다. 안 나옵니다.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문과도 같이 배우는 문제라. 그러니까는 삼각형, 사각형 정도에서 나오는 넓이가 1인다. 요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돼. 됐어?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래도 이과인데 초월함수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 2장만 넘겨보실래요? 2장을 넘겨보시면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건데 매우 재미있는 초월함수입니다. 예.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정규분포야. 됐냐? 그래서 정규분포의 얘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오늘은 연속 변수까지, 그러니까 넓이 1인 거 아는 것까지가 오늘 하는 일이야. 오버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